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이냐 아니냐, 정치권의 개헌 동상이몽, 정치부 김도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계엄 사태 방지 같은 일부는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선택적 개헌은 찬성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골자인 만큼 당장 이번 대선에서의 개헌 투표는 사실상 거절했다고 보는 시각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일부만 받아들이는 선택적 개헌. 과거 입장과 좀 이재명 대표가 달라진 걸까요? 네, 올해 신년사에서도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얘기하면서 개헌과 맞닿은 이슈를 던지기도 했었고요. 지난 대선에선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네, 지금은 여러 전제 조건이 달리다 보니 과거보단 미온적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나 다른 잠룡들은 개헌에 찬성하고 있잖아요. 속내가 좀 다른가요? 네, 당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개헌은 미룰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죠.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비명계는 개헌 이슈가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카드입니다. 원로들과 의장까지 개헌을 언급하지만 이 대표는 소극적으로 응하는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네, 존재감의 부각이다. 그렇다면 개헌을 주장하면 정치적으로 얻는 유리한 게 좀 있습니까? 네, 먼저 여론이겠죠. 실제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역시 개헌 카드를 꺼내는 이유 가운데 이런 여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다른 속내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개헌에서 의회 해산권도 논의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핵을 남발하고 그다음에 입법 복주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로 뭐를 둘 것이냐. 예컨대 그것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개헌 국면에서 12.3 계엄은 국회와 대통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주장하게 되면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 네,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받지 않으면 내란 종식과 윤석열 정부 프레임으로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개헌을 주장해야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으로 프레임을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대표를 향해 덩달아 청산되어야 할 인물처럼 공격할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개헌에 찬성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미온적 태도. 이게 대선 전략과 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 대표는 자칫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먼저 발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논의로 이어지면 블랙홀이 된다는 점에서 이 대표를 향한 주목도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유력한 일강체제에서 개헌의 미온적인 속내는 이런 계산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조기 대선, 개헌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네, 노무현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모두 임기 말에 개헌 카드를 꺼냈었죠. 네네. 레임덕 국면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카드로 쓰였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쪽에서 꼭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점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 일강 체제에서 이 대표의 전향적 입장 표명이 없으면 개헌 논의가 불붙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네, 수세에 몰린 쪽에서 그동안 개헌을 주장해왔다. 개헌의 정치학,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